이게 그 이 선수의 이번 시즌 전반기, 왜냐면 그가 지난 시즌까지는 거의 지난 시즌 잘츠부르크 이적하자마자는 별로 뛰지 못했었거든요. 예, 뭐 적응기도 가지고 그러느라고. 예, 어쨌건 이번 시즌 이 선수의 기록은 오스트리아 분데스리가에서 14경기에 출전해가지고 16골 6도움. 그 이제 오스트리아 컵에서 2경기에 출전해가지고 4골.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에서 6경기에 출전해서 8골 1도움. 거의 전대 통틀어서 다 압도적인 득점자로서의 면목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특히나 이제 8골 1도움, 이게 8골이 레반도프스키에 이어서 2위죠.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예. 레반도프스키가 10골 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홀란드가 탈락하면서 제스부르크가 챔피언스리그 그 16강 진출에 실패하면서 레반도프스키의 득점왕이 사실상 굳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었는데, 예, 홀란드도 아직까지는 경쟁을 이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올라갈 수 있을까요? 도트문트? 지금 제 행복회로는 이미 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번 시즌도 불렀습니다. 행복회로가 도르트문트 팬 사이에서는 밈이에요. 이게 하나의. 아, 그래요? 그러니까 희망하면 할수록 팀이 아, 희망 고문. 네. 아, 그런 거군요. 예, 저는 갑자기 뭔 얘기지? 막 싶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홀란드의 그 기록들을 조금 분데스리가에 적용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분데스리가 기록을 가지고 독일 분데스리가 기록에 이제 공격수들하고 비교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배아준 씨라고, 예, 저한테 이제 상당히 도움을 주는 그 사람한테 부탁해가지고 만든 건데, 일단 XG 스탯, XG 같은 경우에 익스펙티드 골이라고 해가지고 기대 득점이잖아요. 그 기대 득점은 이 선수가 가장 높아요. 분데스리가로 넣었을 때도 레반도프스키보다 더 높은 기대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거고요. 슈팅 대비 기대 득점은 87%, 상위 80, 이게 그가 100분율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분데스리가 공격수들 중에 상위 몇 프로냐인 건데 상위 87%. 그리고 또 이제 XG 어시스트, 이게 90분 기준이거든요. 여기 상위 98%에 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스 안에서의 볼 터치, 90분 기준 박스 안에서 볼 터치가 93%. 이거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왜냐면 도르트문트는 박스 안에서의 볼 터치가 상당히 적은 팀이거든요. 그게 떨어지는 팀이거든요. 정통파 공격수가 없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것도 상당히 좀 예상 외의 스탯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90분 환산 후 해가지고 경기당 드리블 횟수가 상위 76%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홀란드 하면은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투박하지 않을까? 네. 큰 키를 가졌게 투박하지 않을까 이런 이미지가 꽤 있는데 이 선수가 의외로 또 드리블도 유연하게 잘하는 선수고 연기도 좀 잘하는 선수라는 걸 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좀 투박한 건 맞아요. 좀 투박한 건 맞는데, 예, 좀 투박한 건 맞는데, 나름 그래도 그 194cm의 그 장신치고는, 그래도 발밑이 나쁘지 않다. 발밑이 좋은 편이고, 힘으로 밀고 가는 그런 드리블 돌파에 좀 능하거든요, 이 선수가. 그래서 스피드도 일정 부분 가지고 있고, 키 큰 선수들은 스피드가 떨어지기 마련인데, 이 선수는 스피드도 상당히 가지고 있는 선수여서, 예, 그렇고, 또 이제, 평균 크로스가 상위 61%에 달하고요. 예. 반면 이제 이게 상당히 안 좋아요. 패스 성공률. 패스 성공률이 하위 4%입니다. 예. 그 정도로 좀 패스 성공률은 굉장히 안 좋아요. 이게 약간 좀 도르트문트 기존 그거와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이제 이 선수 194로 키가 되게 큰데 아직까지 그 신체 조건을 잘 활용하지 못해요. 그래서 공중볼을 많이 따내지 못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공중볼도 그 공격수들 기준에서 하위 22%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좀 이런 공중볼을 좀 따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 부분은 건데 아마 앞으로 성장할 거예요. 왜냐면은 워낙 타고난 그 피지컬이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수비가 닿으면 37%에 달합니다. 예, 수비 성공률은. 근데 이제 이거는 오스트리아 분데스리가니까 아무래도 좀 수준차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힘드니까 아무래도 양적인 부분은 오스트리아 분데스리가에서 가져오자면은 질적인 부분, 그 수준적인 부분을 챔피언스 리그 기록으로 가져온 거거든요. 왜냐면 챔피언스 리그는 6경기밖에 안 되고 심지어 그 홀란드는 부상이 있어가지고 막판에는 좀 교체 출전을 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챔피언스 리그 기준으로 했었을 때 심지어 그러니까 이 선수가 행크하고의 경기가 2경기가 있긴 하지만 나머지 4경기는 어떻게 보면 리버풀 나폴리를 상대로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챔피언스 리그 기준으로 하더라도 XG 스탯 90분 단위 100, 상위 100%가 1위입니다. 1위라는 거네요. 예. 그 정도가 기대 득점을 상당히 많이 가져가는 선수이고
슈팅 대비 기대 득점도 94.3% 상당히 높죠. 예, 그리고 이제 90분간 그 기대 도움 같은 경우는 52.8%. 그러니까 이 선수가 그 아까 패스가 되게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네. 하지만 기대 도움은 좀 어시스트는 예. 또 높은. 네. 그러니까 좀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을 줄 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 선수가 막 패스가 능한 선수는 아니지만은 마지막 순간에 어쨌건 결정적인 패스는 해줄 수 있다. 동료들에게 찬스도 줄 수 있는 이타적인 선수다. 패스의 성공률이 높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 얘기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박스 안에서의 볼 터치 88.6% 상당히 높은 편이죠. 상위권이죠. 그리고 드리블 돌파는 그러니까 아까 오스트리아 리그와 챔피언스 리그의 차이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예, 오스트리아 리그는 이 선수가 힘으로 밀고 가가지고 그렇게 돌파가 되지만은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상위 36.8% 상당히 좀 저조한 편. 예. 뭐 그래도 그 떡대 생각하면은 예, 나쁘진 않다고 보고요. 이제 크로스가 68.8%. 의외로 크로스가 괜찮아요. 예. 하지만 패스 성공률은 1.8%. 예, 이제 앞으로 크로스만 하도록. 패스는 못하도록. 예, 그리고 어쨌건 예, 공중볼은 예, 키 대비 그렇게 좋지 않다고 했고요. 39.6%. 그리고 이제 수비 성공률이 49%. 그러니까 뭐 수비 성공률은 그냥 나쁘진 않은 편. 근데 이게 공격수들 기준이니까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발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수가 과연 어떤 공격수들과 좀 유사점이 있는가를 비교를 한 거예요. 이 선수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온 거거든요. 홀란드가. 그래서 여기 비교를 해보면은 여기 회색이 이제 그러니까 홀란드인 거예요. 그러면은 약간 좀 여기 에캄비하고 유사점이 좀 있고요. 상당히.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보면 파시엔시아하고 또 비슷하거든요. 예, 파시엔시아는 좀 아시죠? 네. 프랑크푸르트 공격수. 예. 그럼 파시엔시아랑 좀 비슷한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타일적인 부분에서 과연 이 선수가 누구랑 비슷한가 할 때는 좀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그래프라고 할 수 있죠. 어쨌건 뭐 홀란드는 도르트문트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2020년 새해 소망을 적었는데 첫째로 이제 독일어를 공부하기, 그리고 둘째로 더 많은 골을 넣기, 셋째로 옐로우월, 그거 도르트문트의 서포터석을 의미하죠. 네. 예. 그래서 그 옐로우월을 즐기기, 그리고 또 이제 더비에서 승리하기, 레비어 더비, 샬케하고의, 그리고 마지막이 올블랙 셔츠를 구하기거든요. 이거 올블랙 셔츠 어떤 건지 혹시 아세요? 그 도르트문트가 이번에 창단 115주년을 맞이하게 되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기념하고자 유니폼을 검정색으로 아예 올 블랙으로 하나 출시를 예. 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예. 도르트문트가. 근데 그 주가 뭐 샬케하면 탄광 뭐 그거 유명하듯이 거기가 공장지대고, 그리고 이제 석탄하고 철이 많이 나오는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연상시키는 올블랙으로 예, 유니폼을 만들었죠. 근데 워낙 한정 판매되고 또 디자인이 되게 잘 뽑혔어요. 예. 그래서 많은 전 세계에 있는 팬들의 수요를 자극했었고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예. 그런 이슈도 있기도 했습니다. 3시간 만에 완판됐죠? 네, 그렇습니다. 예. 저희 카페에도 구매하신 분이 몇 분 계신데 아, 그래요? 네, 후기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빌트지 같은 경우도 홀란드에 대한 뭐 당신이 알아야 5가지 이야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일단 그 아까도 얘기 드렸다시피 그 홀란드의 아버지가 그걸 뭐 리즈 유나이티드에서 뛰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건 노팅엄 포레스트, 리즈,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 등에서 활약했던 노르웨이 전설적인 수비수였거든요. 아버지는 수비수였어요. 아들과 다르게. 예, 근데 이제 그 아버지가 특히나 유명해진 게 맨유의 그 전설적인 미드필더인 로이킨하고의 악연 때문인데요. 네, 워낙 유명한 사건이죠. 예, 그냥 뭐 1997년 당시에 그때는 이제 그 홀란드 아버지가 RP 홀란드거든요. 그 RP가 그때 리즈 유나이티드에 뛰고 있었을 때 맨유하고의 경기에서 킨에게 십자인대 파열이라는 좀 끔찍한 부상을 안겼는데, 이게 그러니까 RP의 잘못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볼이 이렇게 루즈볼을 잡는 과정에서 RP가 앞에서 뛰어가고 있었고 로이킨이 뒤에서 쫓아오고 있었는데, 쫓아오다가 이제 RP의 다리에 걸리면서 넘어져가지고 그래서 쓰러졌는데 그 십자인대 파열된 거거든요. 좀 불운한 부상이었어요. 근데 이제 RP 같은 경우는 몰랐던 거죠. 뒤에서 쫓아오는 애가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안 일어나니까 엄살 피우지 마 이러면서 네. 그렇게 침을 딱 뱉은 거예요. 그래갖고 퇴장을 당했거든요. 아버지가 그 퇴장을 당했었는데 로이킨이 거기에 이제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본인이 심한 파울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그냥 몰라서 그런 거긴 하지만 어쨌건 그런 일을 당하니까 자존심이 매우 강한 로이킨이 거기에 이제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맨체스터 시티로 이적을 하고 나서 이제 그 4년 뒤에 있었던 그 맨체스터 더비에서 당시 그 RP의 무릎을 로이킨이 대놓고 고의적으로 스터드를 들고서 무릎을 찍어버렸습니다. 무릎을 찍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퇴장을 당했는데 퇴장을 당할 때 이제 홀란드 RP가 쓰러져 있으니까 똑같이 귀에다 대고서 뭐 로이킨 자서전에 따르면은 공 너가 가져 그러면서 근데 다신 나한테 엄살 피우지 마 피운다고 하지 마 이런 식으로 뭐 소리 쳤다라고 해요 로이킨이 쓰러지고 나서 또 노르웨이 대표팀 가서 뛰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RP가 원래는 은퇴할 때 로이킨한테 고소를 하려고 했어요. 부상에 대해서 고소를 하려고 했었는데 태클 때문에 부상이 됐다는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갖고 중간에 고소를 취하를 했었거든요. 어쨌건 뭐 로이킨과 그런 안 좋은 악연들이 있었던 걸로 유명한 인물이죠. 예, 그래서 뭐 맨유가 처음에 영입하려고 했을 때 그냥 호사가들은 그런 얘기도 했었죠. 아버지가 반대할 거다. 뭐 그런 얘기들도 있었죠. 예. 그리고 뭐 홀란드가 자주 얘기했었어요. 나는 리즈 유나이티드 서포터라는 얘기도 했었어요. 왜냐면 어렸을 때 리즈에 살았었으니까. 예, 그리고 또 이제 홀란드가 음식 섭취를 굉장히 신경을 쓴다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설탕도 먹지 않고 불필요한 지방도 절대 섭취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수면 패턴도 철저하게 지키고 그래서 뭐 잘츠부르크하고 또 포르투갈하고 전주명 갔었을 때 항상 1등으로 기상을 했었다라고 해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본인의 얘기로는 해가 뜨는 모습을 보면은 그때 힘이 샘솟는다고. 네, 예, 그래서 가장 먼저 일어나서 가장 먼저 훈련장에 간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음식 섭취도 조심해서 하는 선수인데 키가 그렇게 큰 거 보면 정말 키에는 유전적인 요인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공식적으로는 아직 싱글이라고 하고 뭐 실제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이제 이 선수가 뭐 행크전에 그때 그 해트트릭 하고 나서 인터뷰에서 오늘부터 20이 내 여자친구다. 예, 이런 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또 하나 있는데 예. 이 선수는 심지어 일어났을 때 알람도 챔피언스리그 노래라고. 예. 그리고 또 이제 뭐 프로 데뷔를 15세 때 아까 했었다라고 했죠. 그리고 2016년에 그 노르웨이 리그 브리네에서 거기서 이제 데뷔전을 가졌었고요. 연령대별 대표팀도 모두 다 그 단계별로 거쳤고요. 예, 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온다스전 9골 뭐 그런 얘기 있고 또 이 선수도 안티 타투. 그래서 타투를 전혀 하지 않고 심지어 액세서리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 뭐 피어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문신도 안 하고 액세서리도 안 하고 여자친구도 없고 굉장히 근본론에 부합하는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재밌는 선수는 아니지만 예, 어쨌건 예, 그만큼 축구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정말 축구만 열심히 하는 그런 이미지죠. 어쨌건 뭐 이 선수 오자마자 이게 그러니까 마르베야를 떠나기 전에 독일 도르트문트 공항인데 이제 팬들이 막 와가지고 사인을 받는 그런 인스타그램 사진이고요. 이 정도가 인기를 지금 끌고 있다는 거고 현재 원래 잘츠부르크에서 아까 그 챔피언스리그 막판에는 거의 교체로 출전했었다고 했잖아요. 계속 무릎 부상을 안고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훈련은 못하고 이렇게 마르베야 해변가를 걸으면서 그러면서 좀 재활만 하고 있는. 그러면서 이제 무릎을 좀 휴식을 주고 있는 거죠. 예, 그럼 그 도르트문트도 빨리 급하게 복귀시킬 생각은 없는 그런 상태고요. 어쨌건 여담으로 뭐 홀란드가 와서 우울해진 인물들이 있죠. 네, 대표적으로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실 파코 알카세르 그리고 마리오 게츠가 있겠죠. 사실 파코 알카세르 같은 경우에는 저번 시즌 전반기에 워낙 핫했기 때문에 요새 파코가 못해? 이렇게 좀 의문을 푸는 축구 팬들도 살짝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파코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죠. 선발로 나올 때는 골을 못 넣고 교체 출전할 때 골을 넣고 좀 이런 식의 그러다 보니까 뭐랄까 이 선수 플랜 A로 삼기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다가 또 부상도 너무 잦았고 그래서 출전 시간 자체가 너무 적었잖아요. 이 선수가 지난 시즌에도 뭐 거의 절반 정도밖에 못 뛰었고 이번 시즌 절반도 못 뛰고 있기도 하고 그런 문제들도 있는데다가 또 향수병이 있다는 그 가족들이 향수병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아내하고 딸이 향수병이 있다고 하는데 심지어 이 선수가 10월이었나 그때 A매치 기간에 마르카하고의 인터뷰에서 그 스페인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뭐 빠른 시일에 가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식의 인터뷰를 한 적이 있죠. 예.
그래서 뭐 이것 때문에 파코 같은 경우는 현재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뭐 그리고 발렌시아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죠. 거기다가 뭐 이 빌트지 보도 내용 같은 경우는 이미 그러니까 파브레와 관계가 이미 악화된 지가 오래다. 네. 예. 그래서 최근에는 아예 교체 출전만 시키는 것 때문에 이미 벌어졌다. 예, 뭐 이런 식의 보도 내용인 거고요. 예, 파코 선수가 풀타임으로 거의 출전을 못하다 보니까 교체 선수가 이제 원톱으로서의 전반기에 많이 출전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사실 팬들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개체 같은 경우는 그게 크죠. 재계약 이슈. 그렇죠. 예. 재계약을 하지 않고 있는데 계약 기간이 이번 시즌으로 끝이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원래 그거 초반에 교체를 아예 외면하다시피 했었잖아, 파브르가. 네. 예, 초반부에 외면하다시피 하다가 파코까지 부상당하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썼다가 뭐 약간 이렇게 된 거였는데, 예, 괴체 같은 경우는 지금 아예 정리를 하고 싶어 한다라고 그러는데 이 선수 누가 살려고 할까요? 지금 헤르타 베를린이 좀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기는 한데. 근데 저는 그러니까 그게 과연 이적료를 지불하면서 살려고 하겠냐는 거죠. 보스만으로 살려고. 네, 아마 보스만으로 사려고 할 텐데 교체 예. 주급이 꽤 크거든요. 지금 예. 구단에서도 로이스 이어서 두 번째 정도 주급을 그렇죠. 자랑하고 있는데 아마 이 선수를 감당할 수 있는 독일 구단이 몇 개나 있을지 사실 의문이 들긴 합니다. 괴체 같은 경우 재계약이 실패로 돌아갔던 게 그게 크죠. 도르트문트 구단 측에서는 네. 네가 어쨌건 최근에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으니까 연봉을 조금 깎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괴체는 네가 진짜 구단에 충성심이 있어서 돌아온 거라면은 그거를 증명하라 연봉으로 그렇게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고, 괴체는 내가 연봉을 깎을 이유가 어디 있냐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뭐 아스날 이적설도 있고 했었죠. 네. 예. 근데 지금 교체 선수 기량이 워낙 내려가서 팬들 사이에서는 교체를 과연 그 주급에 사갈 구단이 누가 있을까 지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 예, 뭐 어쨌건 이렇게 홀란드도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도르트문트 팬 카페 반응은 상당히 좋죠, 이제. 사실 도르트문트 전반기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 상황에서 이제 홀란드를 영입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나겔스만의 라이프치히와 로제 엠게와 이제 미넨에 좀 대항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금의 희망을 그래도 품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좋게 말해서 3-4-3 그 변화가 뭐 막판에 그래도 조금 재미를 봤다라고 할 수 있지만, 나쁘게 말하면은 플랜 A가 제대로 안 가동되지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쓴 것들도 있잖아요. 예, 근데 수비는 보강해야 되지 않을까요, 도르트문트? 네, 제 생각에도 좀 수비 보강은 필요한데 지금 유벤투스의 데미랄이 살짝 떠오르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데미랄을 보낼까요? 요새 데미랄이 더 잘해요. 네. 요새 그래서 데리트가 밀리고 있는 판이에요. 너무 잘해서 저희가 좀 소망만 하는 정도. 네, 저희가 소망만 좀 하는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예. 뭐 그 외에 뭐 혹시 뭐 도르트문트 팬 카페를 대표해서 무언가 뭐 하고 싶은 얘기하든가 뭐 그런 거 있으면 뭐든지 얘기를 조금 마지막으로 해보시죠. 네, 사실 이번에 좀 행사도 굵직굵직 한 거 몇 개 하고 좀 사건들도 좋은 사건들도 몇 개 있긴 했었지만 사실 앞으로도 좋은 것만 사건이라고 안 하지 않나요? 좋은 예, 일들, 행사들 뭐 이런 식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예, 사건은 뭔가 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니까 사실 2019년에 좀 좋은 일도 많고 해서 이제 내년에는 또 작년과 같은 뭐 일들을 또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팬분들도 사실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여전히 구단하고 계속 교류를 이어나가고 싶고 사실 도르트문트 팬분들을 좀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독일 축구 전체에도 좀 기여를 좀 하게 되길 원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또 어떤 좋은 영향을 또 기신에 좀 줄 수 있을까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쯤에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